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런 좀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됨으로 인해서 국회 이제 잠시 후 오후 2시 반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데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겠지만 오케이. 이번에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결을 시킨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건으로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해 오면 그때는 글쎄요, 이제 물음표 뭐 이런 겁니다. 수도권 의원, 당에 대한 불만은 이 대표 이슈가 빨아들이고 있다. 재선 의원은 사퇴를 통해 당 앞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지지율 차원에서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차라리 이 제로인 인물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비명계 의원 B.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발언이에요. 2차, 3차 체포동의안이 날아들면 그땐 방법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김종혁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건 당연히 내년 총선 전이겠죠? 대표직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으로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 보면은 자발적으로 안 내놓을 뿐 아니라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더 극렬한 장외투쟁으로 갈 가능성은 없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논리적이 그 뭐랄까 저게 이제 대표적으로 포퓰리즘 정치의 큰 폐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 굴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과 원칙은 보편 타당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보편 타당하고 논리적인가? 몰라. 지지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그거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일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저걸 강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압도적인 다수로 이제 부결을 시키고 나면 봐라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걸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를 만약에 또 체포영장을 한다면 이번에는 길거리로 나서겠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과연 끝까지 통할까? 이런 부분은 좀 적어도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로 엉망인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이성을 상실하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굉장히 강렬하게 저항하고 버티겠지만 그 내부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또 여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되면 예. 결국 물러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소가 되면 물러나는 수순으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죠. 본인이 그러실 것 같지는 별로 않은데요. 그러려면 무슨 뭐 다른 분들이 계속 권고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 그래 내가 대승적으로 결단할게라고 예. 하셨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물러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조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직 당대표직을 던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좀 그럴 가능성이 0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0은 아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승부수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부결을 통해서 169석이라는 민주당 뭐 만만히 보지 말아라, 얕잡아 보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자기 선거, 자기 재판에 대해서 이제 살아남는 건 본인의 숙제지만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거기서 끝난다. 살아남아도 끝나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 자기의 깃발로 총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조금씩 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예. 기소가 되면 사퇴할 것 같다. 이미 기소됐거든요. 예. 네. 따라서 지금 뭐 당원 80조를 왜 활성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0은 아닌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음 포스트 이재명 리더십은 누구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그 대리인을 내세워서 만약에 예. 포스트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이제 폭망 플러스일 거고요. 과연 이제 나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세대에게 민주당의 지도부를 한번 맡아봐라 할 수 있겠느냐. 권력이 과연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은 듭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의 하나의 큰 계기를 한번 저 당대표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게 승부수 던지는 거잖아요. 예.
뭔가 한번 큰 기술을 걸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승부수를 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근데 이재명 대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이번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똘똘 뭉쳐서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표결에 붙여졌을 때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부결시켜 줄까? 뭐 이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의 또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지는 않을까? 뭐 또 이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김종혁 의원께서 저의 진행을 막으셨습니다. 손을 드셨어요.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구속 기소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자료가 다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시작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사전 절차로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공식 기소가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피의 입건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피의자로.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를 몇 개 이제 좀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을 시에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 조사입니다. 기소라는 거는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재판에 넘겨졌을 때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9.2. 아닙니다. 뭐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의견은 31.7, 27.5%포인트 차이로 사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높게 나왔습니다.